제니퍼 로렌스와 크리스 프렛이 출연한 영화 패신저스에서는 먼 미래 지구를 떠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외계 행성 홈스테드2로 떠나는 대형 우주선 아발로노에 탑승한 승객들이 120년을 꼬박 가야 도착할 수 있는 행성으로 가기 위해 모두 지구를 출발한 직후 동면에 들어갑니다. 우주 SF 영화의 소재로 많이 이용되는 동면은 실제로 가능할까요? 우선 동면이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동면 캡슐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을 말합니다. 동면의 영단어 하이버네이션은 컴퓨터의 최대 절전 모드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결국 인간의 동면은 컴퓨터의 최대 절전 모드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신체 상태를 뜻합니다. 우주여행에서의 동면 동결은 긴 장거리 우주비행에서 인간의 생리적 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현재는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기술입니다. 인간 동면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람의 몸에 약물을 투여해 신체 표면을 냉각시킨 다음 체온을 내리고 대사를 감소시켜 인공적으로 동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동면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환자를 치료할 때 인간 동면 기술이 쓰이긴 하나 현재로선 동면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가 2024년까지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고 선언했다가 최근에 은근슬쩍 2029년으로 미뤘는데요. 태양과 지구, 화성이 일직선상에 놓여 비행거리가 짧아지는 시기에도 인간이 화성까지 가려면 최소 5에서 6개월은 비행을 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화성으로 비행하는 동안 우주 비행사는 심리적, 정서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물리적 고통, 신체의 변화도 견뎌야 합니다. 인간은 우주에 오래 지낼수록 신체에서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뼈의 밀도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서 인체는 몸을 지탱할 뼈가 필요 없다는 인식을 하고 뼈의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해버립니다. 한 달에 1%씩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고 하니 우주에서 장시간 머물 경우 뼈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우주 비행사는 우주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주 방사선은 고에너지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인간의 몸에 들어가면 세포와 DNA를 손상시키거나 암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력, 뇌 부피 축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주에 오래 체류할수록 우주 비행사의 건강은 나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 나사는 우주 비행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실험 중인데요. 그중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인간의 동면입니다. 우주 비행 중 우주인을 차가운 캡슐 속에 넣어 6개월 이상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생체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명 인간 동면 상태로 우주 비행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화성까지 가는 동안 우주 비행사가 무의식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주 비행사가 필요로 하는 공간과 무게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비행 경비 역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영화 패신저스처럼 인간을 동면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인간 동면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미래의 동면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체 적응과 건강 유지, 동면 상태에서의 생존성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과학자들은 동물의 겨울잠에서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체온이 적정 온도로 유지돼야 합니다. 양서류나 파충류 같은 변온 동물들은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 체온도 따라 낮아집니다. 그래서 변온 동물은 추운 겨울이 되면 활동을 중단하고 땅속 같은 데서 겨울잠을 자는데요. 이걸 바로 동면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인간 동면은 냉동 인간이랑 다릅니다. 인간 동면은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듯이 약간 낮은 온도에서 에너지의 소모량을 줄이고 생명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고, 냉동 인간은 죽은 사람을 얼려 보관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살리려 한다는 점에서 인간 동면과는 다릅니다. 현재 인간 동면 기술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인간의 체온을 내릴 때 세포, 혈액 등이 얼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인간에게는 이런 역할을 하는 생체 부동액이 없기 때문에 동면을 위해 체온을 낮출 때 우리 몸의 혈액이나 물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진은 이 물질을 북극 땅다람쥐에서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북극 땅다람쥐는 알래스카의 북쪽에 살며 동면 동결을 통해 겨울에 생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북극 땅다람쥐는 겨울에는 적극적으로 동면 동결을 통해 생존하며 봄에 다시 활동을 하는데요. 동면 기간은 1년 중 8에서 9개월에 이른다고 합니다. 북극 땅다람쥐의 동면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동면에 들어간 북극 당다람쥐는 신진대사를 극단적으로 느리게 해 체온을 동결시킵니다. 이때 근육과 골밀도가 손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뇌의 온도는 빈결점에 가까워지며 심부 온도는 마이너스 2.9도씨 아래로 떨어집니다. 심장은 분당 1회가량 뛰는데도 혈액이 얼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북극 당다람쥐가 체온을 매우 천천히 낮춤으로써 어느 점 이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는 관행각 상태에 도달했다는 가설을 세웠고, 북극 당다람쥐가 동면에 들어갈 때 생기는 뇌 분비 물질을 찾아내 이를 인간의 뇌에 주입하면 인간의 장거리 우주여행이 가능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인공적으로 동면 상태로 만들어냄으로써 근육 위축과 뼈의 약화, 미소 중력에서의 내암 문제 그리고 우주 방사선으로부터의 방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과연 공상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우주 비행사들의 동면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동면이 인간의 우주여행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길 바라며, 똥란이가 준비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똑똑한 계란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